있고 살다 보면 늦게야 보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뒤에야 집안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고요. 통장도 보험도 집 서류도 찾지 못해 가족은 울면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부모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짐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해야겠구나.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이른을 앞둔 김영수 어르신은 늘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통장도 꼼꼼히 만들었고 보험도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오직 본인 머릿속에만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류는 장롱 위 상자에 있었고 어떤 것은 책 사이에 끼워져 있었고 어떤 것은 오래된 서류 봉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아버지가 알아서 잘하고 계신다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수 어르신이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입원 절차가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아들은 보험 증권을 찾았고 딸은 신분증 사본과 통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제자리에 없었습니다. 서랍은 열릴수록 더 복잡해졌고 오래된 영수증과 보증서 사이에서 가족들의 손끝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가족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슬픔보다 당황이었습니다. 퇴원 후 영수 어르신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어르신 눈에는 미안함이 먼저 어렸습니다. 내가 안 죽었으니 다행이지. 진짜 일 났으면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 한마디에 집안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돌볼 준비는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서류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괜히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자식들이 서운해할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덜 힘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 영수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책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어르신이 제일 먼저 정리한 거는 신분 관련 서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경로, 인감도장, 보관 장소까지 적어두셨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과 카드, 자동이체 목록이었습니다. 어느 은행에 통장이 몇 개 있는지, 공과금과 보험료가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평소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막상 없으면 가족이 가장 먼저 막히는 정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 서류였습니다. 보험은 가입만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번 다녀오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도 보험 서류입니다. 영수 어르신은 종신보험, 실손보험, 운전자 보험까지 모두 분류하셨고 설계사 번호가 바뀐 경우도 적어두셨습니다. 아들은 그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으신 줄 몰랐어요. 어르신은 작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르게 챙긴 게 너무 많았더라. 네 번째는 부동산과 집 관련 서류였습니다. 등기 관련 서류가 어디 있는지, 전세계 약서, 사본은 어디 두었는지, 그 관리비, 자동이체는 어떤 계좌인지까지 하나씩 적었습니다. 집은 가족에게 가장 큰 안심이지만 서류가 없으면 가장 큰 혼란이 되기도 합니다. 영수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집은 남겨도 서류를 안 남기면 반쪽짜리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참 묵직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외였습니다. 바로 병원과 복용약, 연락처, 목록이었습니다. 자주 가는 병원 이름, 먹는 약 종류, 주치의가 있다면은 진료과까지 적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이런 문장을 써두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이 노트를 열어라. 그 한 줄을 본 딸은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돈보다도
당황하지 않게 해주는 준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서류를 모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자신의 노후를 입 밖에 내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어르신은 한참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싫었다. 그 말에 아들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약해지시는 게 아니라 저희를 믿어주시는 거죠. 그날 거실에는 서류보다 마음이 먼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알려주는 것도 책임입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다 적어 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서류가 어디 있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면 되는지 정도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끝까지 짐이 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주 뒤 영수 어르신 댁 거실 한편에는 얇은 파일 박스 하나가 놓였습니다. 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 꼭 알아야 할 것들. 그 안에는 5가지 서류와 메모, 그리고 업데이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생겨도 덜 두렵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도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무언가를 뺏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부자의 집도 아니고 대단한 비밀이 있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가족은 늦기 전에 한번 마주 앉았다는 점입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가족은 서로의 마음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두려움을 알게 되었고, 부모는 자식의 사랑이 생각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집안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오늘 저녁 작은 봉투 하나부터 꺼내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 통장과 자동이체 목록, 보험 서류, 부동산 서류, 병원과 복용약 메모, 이 5가지만 정리해도 가족의 내일은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글씨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남은 가족이 덜 울고, 덜 헤매고, 덜 미안해하게 만드는 준비도 큰 사랑입니다. 살아계실 때 건네는 파일 하나가 훗날 자식에게는 오래오래 마음에 등불이 됩니다. 정리된 서류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는 끝까지 너희를 생각했다는 가장 따뜻한 말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책임이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워 미뤄두셨다면 오늘 한 장부터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삶 끝자락의 마음을 너무 늦지 않게 함께 나누겠습니다.